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하늘빛 흐리겠고요. 우리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늘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차차 잦아들면 기온도 다소 올라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 20도를 웃돌며 평년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28도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최고 31도 안팎 예상돼 무덥겠습니다. 특히 높아진 습도에 체감 온도가 올라 더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며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새벽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연이읍 도로에 매설된 대형 가스관에서 가스가 누출돼 열흘째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가스 누출 원인과 복구가 언제 완료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뻘층인 이곳은 17년 전인 2008년에도 마을 진입다리가 솟아오른 곳이어서 가스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주와 경계인 포항시 연이읍 유강 1, 2 마을 앞 도로. 지난달 31일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다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차량을 통제하고 대형 가스관을 우회하는 관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가스안전공사, 가스관 사용 주체인 포스코와 포항도시가스 관계자들이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복구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 되면 가스 냄새 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 하거든요. 이거를 빨리 영남면 의지하고 포스코하고 시하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방송 알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자명로 3km를 따라 늘어선 식당과 카페에는 열흘 가까이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내일 집세도 330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집세도 못 맞추고 있는 입장이고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전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스가 누출된 곳은 2008년 9월 마을 진입로 다리가 솟아오른 장소와 일치합니다. 뻘층인 이곳에 동해 대로를 건설하면서 높게 쌓은 흙의 무게로 바로 옆 도로와 하천 뚝을 밀어낸 겁니다. 수도관 나가지를 가스관 2개 포스코 들어가는 거하고 지방 나가는 거하고 있는데 그게 나가보여 겁이 나가고 주민들은 밤새들 잠 못 잤다니까요. 주민들은 당시 솟아오른 다리와 도로 등 보이는 것만 조치하고 가스관 안전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관이 자꾸 누수가 되는 거야. 이거 몇 년째 한 자리야. 딱 저 자리만. 또 기존에 쓰다가 폐기한 상수도관을 빼내지 않은 채 그 위에 가스관을 설치해 치마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뻘치되다 보니 그런 거를 완만하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 도사를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완만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드러내는 상태에서 가스를 관을 깔았다는 게. 가스가 새는 곳은 도시가스가 아닌 포스코 가스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가스관 누설의 원인은 상수도 관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3% 할인 판매한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400억 원어치가 판매 첫날인 어제 모두 팔렸습니다. 포항시는 종이 상품권 200억 원어치도 개시 이틀 만인 오늘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올 연말까지 매달 13% 할인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로 대구와 경북의 협력업체 직원들도 최소 30여 명이 미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미국 투자를 강요하면서도 무자비한 단속을 벌인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적 태도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로 체포된 대구 경북 지역업체 직원은 30여 명입니다. 이들은 대구의 2차 전지 장비 제조업체 협력사 직원 10여 명과 경북 구미의 중견 2차 전지 장비업체 직원 2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업체는 현대차와 합작해 현지 공장을 짓던 LG 에너지 솔루션 협력업체들입니다. 체포된 직원들은 대부분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나 노무가 금지된 비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일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비자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원도 직접적인 고용을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청 업체가 이런 문제를 몰랐을까? 네, 당연히 알죠.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서 빨리빨리 비자를 안 내주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관세로 겁박하며 미국 투자를 강요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공장 사태와 관련해 미국 법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at took place in Georgia. At the same time, ICE was doing right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필요한 인력은 합법적으로 빠르게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며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라고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비자 문제를 개선하고 미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 협상 절차와 지역 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잠정 합의한 올해 임금 단체 협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오는 13일 실시합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 원,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생산성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고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 임금 체계를 일원화하며 작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작업중지권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K-의료, 의료 강국을 자부하지만 경북 농촌에서는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그만큼 의료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김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침 9시 보건소가 열기만을 기다렸던 어르신들이 접수실로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봉화 무ля면에 사는 83살 최덕춘 어르신은 평소 다니던 영주 소재 병원까지 가기 수고로워 대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봉화 농어촌 버스 요금이 무료화된 덕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의사한테 물어보러 약을 여기서 살 수 있나? 영주 가면 많이 안 줘요. 며칠 주고 그래 영주를 하는 버스는 2,600원을 줘야 돼. 저 진짜 병원 같은 데 가려면 택시 타면 한 6,000원 나오지. 약 처방만 받는 경우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수술 이력이나 지병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 안동이나 서울 소재 병원까지 가는 건 봉화 주민에게 예산일입니다. 안동도 차량으로는 1시간이면 가지만 버스로는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영호에 있는데 봉화까지 나와가지고 봉화에서 안동 직행 가는 게 별로 없어요. 하루 2번인가 3번밖에 없거든요. 영주로 나가요. 영주에서 버스 타고 또 안동 가가지고 그거 택시 타고 안동병원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만약 분초를 다투는 응급질환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봉화군 관내 응급실이 한 곳 있고 닥터 헬기로 긴급 운송도 가능하지만 늘 적자는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저도 작년에도 119 타고 아프면 이제 서울로 오라고 그러는데 멀어가지고. 관련 통계도 의료 사각지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혈관 질환자의 1시간 내의 병원 이용률은 평균 58%입니다. 하지만 이곳 봉화구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9%에 불과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도
봉화구는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실을 30분 안에 갈 수 없는 인구 비율은 영양과 영덕 주민들이 99%에 달합니다. 의성 봉화도 절반이 넘습니다. 2차 병원의 외과 진료를 받으려 해도 울릉, 청송, 영양군 주민들은 1시간 내 접근이 어렵습니다. 특히 3시간 안에 상급 종합병원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 전국 평균은 6%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영양군 10명 중 9명, 봉화군 10명 중 7명은 3시간 안에 상급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경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 즉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47.91명으로 가장 낮은 울산보다 약 11명 더 많았습니다. 경북은 가까운 대도시인 대구권을 제외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특별판 위생복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위생복은 음식점 영업주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남색을 기본으로 조끼형과 생활 한복형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위생복을 정상회의 기간 행사장 인근 음식점 등에서 착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에이펙 준비지원단은 내일까지 경주 숙박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호텔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기간에는 전문가들이 에이펙 숙소 암행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숙소에 공유해 개선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인과 미디어 숙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서비스 교육 등을 5차례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 사업비 조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애초 목표했던 개항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는 기존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와 정부 재정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11조 원에 이르는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민관 공동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무산된 데 이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도 기약이 없습니다. 실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TK 신공항 건설 예산은 민간공항 설계비 318억 원이 전부로 내년도 첫 공작이금 2,795억 원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 이렇게 자금 조달 방안이 한계에 이르자 대구시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사업비 전체를 공자기금으로 받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어렵다고 한다며 연차별 자금 조달 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상 단계인 1, 2년은 공자기금을 받고 본격 사업이 들어가는 2028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되 이자 비용만이라도 국비로 보조하는 등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안팎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선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공자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작이 되면 3조 이상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국가에서 이자 보존을 하지 않는 이상 대구시가 파산할 정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빌려서 하는 방식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올해 말까지 공자기금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착공계획 차질과 2030년 개항 목표 연기는 불가피합니다. 임기 9개월 남은 시장 권한대행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힌 대구시장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새롭게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6월에 있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경선 관련 당비 대납,
명절 선물 제공 등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선출직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 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출하가 지난해보다 늘어 도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성수기인 추석 전 2주간 사과 배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각각 7% 정도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하량 증가는 올해 추석이 10월 6일로 지난해보다 20일 가까이 늦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성수기 홍로 상품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5만 3천 원 안팎, 신고배 도매 가격은 3만 4천 원 안팎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해 제공하는 경북 진학원 시스템을 보급합니다. 이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과 연계되며 자료 분석과 AI를 이용한 내용 요약 등의 기능으로 구성돼 대학교 진학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맞춤형 대학 모의 면접 문항을 제공하고 졸업생과 재학생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북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900여 명 늘어난 2만 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학생이 800여 명이 늘어나면서 1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79.5%를 차지했는데 2007년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한 황금 대쥐띠의 현 고3들이 수능에 대거 지원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학습 부담이 비교적 적은 사회탐구로 몰리는 경향은 경북에서도 나타나 과탐 5천여 명에 비해 사탐은 2배가 넘는 1만 1천여 명의 지원자가 응시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6분쯤 울릉도 해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서 목격된 용오름은 주간 방향으로 약 15분가량 이동하다가 소멸됐습니다. 용오름은 강한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기둥이나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정란운 밑에서 지면이나 해면까지 닿아 있는 현상으로 울릉도에서는 주로 가을철에 관측됩니다. 경주시는 노후한 외동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을 이달 말까지 실시합니다. 외동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구내식당과 샤워실 개보수, 근로자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경주시는 기업체와 근로자, 주민들의 소통 문화 공간인 외동산단 복합문화센터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동천 황성 도시숲공원 조성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주민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주민 참여단은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계획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경주시는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대체로 하늘빛 흐리겠고요. 우리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늘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차차 잦아들면 기온도 다소 올라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당분간 아침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평년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오늘은 28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최고 31도 안팎 예상돼 무덥겠습니다. 특히 높아진 습도에 체감 온도가 올라 더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 김천은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28도, 김천은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9도, 의성도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9도, 의성은 3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며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새벽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